하나 경기 저 어제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노시환 이정으로. 노시환 오늘도 홈런 쳤는데요. 아까 하나 졌어요. 저 동점 되는 것까지 봤. 삼성 잘하네요. 삼성은 뭐 작년에 2등 아니었나요? 삼성 야구 잘하니까. 키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다음으로 키움 저거든요. 키움 좋은 팀입니다. 많은 독일의 대학 중 괴팅엔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하고 싶은 주제를 전공하신 지도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괴팅엔으로 갔습니다. 아, 그리고 괴팅엔 대학 누가 물어보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괴팅엔 대학교 나무위키를 검색했다가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동문에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 막 오펜하이머, 가우스, 막스 베버, 쇼펜하우어, 비스마르크, 위르겐 하버마스인데 갑자기 제 이름 누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쓰신 분 혹시 계시면 지어주세요. 이거 제 이름, 제가 후설 하일리 하이네, 위르겐 하버마스, 비스마르크 밑에 있기에는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제 손발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거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이 쓴 걸 제가 지우긴 좀 그렇고, 쓰신 분 혹시 아시면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문과를 선택했으면 역사 공부를 했을 텐데 밥벌이 때문에 이과 선택한 게 후회되네요. 뭐 취미로 역사를 재밌게 즐기시면 충분히 뭐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저번 라이브 때 나무위키 상주하시는 분들 닉네임 누르고 다니셔서 그분들이 화나신 거임. 지우는 대신에 가나다 순으로 재정렬했습니다. 새로 고침해보세요. 가나다 순서로 그림 형제 밑이 됐네요. 막스 베버 위 그림 형제 밑. BC 정부가 괴뢰국 같은 거죠. 네, 나치가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북쪽은 이제 직접 점령을 하고, BC라고 원래 막 온천 나오는 도시예요. 휴양 도시인데 거기랑 이제 남쪽은 괴뢰국 같이 BC 정부를 세워서 이제 프랑스인 페탱이라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장군을 이제 대통령 맞나요? 대통령으로 세우고 간접 통치했던 괴뢰국 맞습니다. 프랑스에서의 BC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제가 이따 자료들 좀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기에 따라 좀 바뀝니다. 사람마다도 평가가 좀 다르고, 완전 나치에 부역한 나쁜 정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나름 이제 페탱이랑 BC 정부를 좀 정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해줄 만한 그런 구석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좀 평가하는 게 달라요. 괴팅엔역 근처에 깔끔한 호스텔이 좋았어서 한 일주일 지냈네요. 오, 괴팅엔에 일주일이나 계시는 분은 진짜 드물거든요. 괴팅이 작은 도시라 보통 1박 아니면 이제 좀 심하면 당일치기, 그냥 기차역에 내려서 몇 시간 시내 이제 둘러보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이나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나중에 손님이 나밖에 없어서 미안해서 나옴. 네, 라발이 이제 페탱이 수장이고, 라발이 약간 실세거든요. 페탱은 이때 막 84살이었나? 85살이었나 이래서 전쟁 끝날 때는 거의 90살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약간 바지사장 느낌도 좀 들고, 라발이라는 사람이 밑에서 이제 실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받죠. 요즘 학계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수정주의적 관점으로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인 부분을 들춰내는 경우가 많다. 수정주의적 관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해석도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대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자 이제 나름의 근거들을 가지고, 사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라. 그리고 요새는 꼭 수정주의, 전통주의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뭐 프랑스 혁명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거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독일사 연구할 때 나치랑 관련지면 되게 좋거든요. 뭐 그래서 나치 시대의 여성사, 나치 시대의 일상사, 뭐 나치 시대의 경제사,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돼요. 나치의 뭐 환경 정책 이런 거 다 되거든요. 나치의 의료 정책. 프랑스 혁명도 비슷합니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어떤 주제가 아니라 온갖 관점으로 다 연구해도 다 나오길래 나오기 때문에 무한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마르지 않는 화수분, 그렇죠? 역사학에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몇 개 있는데, 독일사는 나치,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뭐 프랑스 혁명은 민중이 봉기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던데. 아, 그쵸? 네, 민중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우리가 배우는 게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이제 귀족, 그리고 3신분이 나머지 이제 일반인들인데, 3신분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막 국민의회 만들어가지고 뭐 헌법 제정하고 뭐 법 만들고 뭐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은
완전 민중이라기보다는 막 생겨나기 시작한 부르주아들, 뭐 변호사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진짜 민중은 이제 파리 시내에서 막 그 길거리에서 싸운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각각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민중만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부르주아만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게 서로 갈등도 있고 긴장 관계가 있어서 이걸 이제 그걸 연구하는 게 프랑스 혁명도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려도 계속 우려지는 사고를. 네, 맞아요. 프랑스 혁명은 나치 시대보다 훨 옛날이라. 근대 이후가 메인이라는 현실, 어쩔 수 없으면서도 서글프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원래 이제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근현대사가 어쨌든 현대랑 더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고대사 수업 선생님이 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고대사를 전공하고 고대사를 잘 안다고 내가 통사를 쓰는데 고대사의 비중을 더 많이 쓸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료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근현대사로 올수록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이념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고, 직접적인 교류의 영향도 많이 받고, 지식인들 그런 거죠. 대서양 계몽주의, 이게 좀 핫한 주제거든요. 대서양 계몽주의, 그러니까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서양의 서쪽과 동쪽, 미국과 이제 유럽 대륙을 넘나드는 교류로 인해 계몽주의가 번성했다, 뭐 이런 주제가 요새 핫한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도 볼 수 있겠죠. 질문들이 오늘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러분.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독일 분들한테 군대 썰 풀면 좋아하나요? 저 이거 경험이 있어요. 석사생일 때 어떤 세미나에서, 초기 근대 세미나였어요.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초기 근대. 우리나라에서 근세라고 많이 부르는 어떤 도서관이 있어요. 초기 근대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이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멋있는 도서관입니다. 근데 저희 그 세미나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 도서관의 장이셨어요. 소장? 이게 연구소도 있는데 연구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답사를 갔어요. 한 주 수업에. 여기가 이제 근데 괴팅엔에서 가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기차 타고. 그 지리적으로 엄청 멀진 않은데 조그만 도시라 고속열차가 없고 막 갈아타고 그래야 돼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이제 그 수업 들었던 같이 들었던 학생들이랑 같이 기차를 타면서 가는데, 그때 제 앞에 있었던 어떤 독일 남자애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한 번도 뭐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수업 왔다가 끝나면 가고, 그래서 그 친구랑 따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같이 앉게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핸드폰으로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게임이었는데 그냥 말 걸려고 심심하니까 저도 무슨 게임 하냐 해서 뭐 한다고 설명했더니, 걔가 갑자기 근데 한국 애들 게임 많이 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많이 하지 막 그랬어요. 걔한테 갑자기 저한테 너 스타 했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나 어릴 때 많이 했다. 근데 자기도 어릴 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스타를. 독일인데 이게 다 군대 얘기로 이어집니다. 했다 했더니 걔가 저한테 갑자기, 너 그러면 옐로우 아냐, 옐로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진호 선수 닉네임이거든요. 그래서 나 옐로우 나 안다 해가지고, 이묘한 홍진호 막 그때 기욤 패트리 그 시절 얘기 막 하다가, 근데 이묘한 말고 이 홍진호 선수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막 옆에 다른 애들도 막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막 재밌어 보이니까 스타 얘기하고, 막 자기는 막 스타 1보다 스타 2를 더 많이 했다, 그 이후에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애들이 그 옛날에 막 군대 갔던 자기 막 부모님 얘기가 어쩌다가 나왔어요. 막 수다 떨다 보니까 대화가 막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기차 타면서 아무 얘기나 막 하니까 이제 좀 약간 동질감을 느꼈던 거 얘기하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이랑 같이 기차 타고 가는데 그 교수님 동료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뭐 50대, 40대 그런 아저씨들도 있었는데, 군대에서 간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 다녔을 때 막, 우리 막 공사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그 간부들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부사관인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국도 그런 얘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 같다, 뭐 경험이 비슷한 것 같다, 막 그런, 주적은 간부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 거예요, 독일어에도. 다 삽질하고 있는데 막 사무실에서 술 취해서 뻗어 있는 간부.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없겠죠, 아마. 그 이제 50대 40대 아저씨들이니까 이렇게 막 별 열정 없이 그냥 심심한 채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간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맞아, 막 그래서 한국보다 심하다고 느꼈어요. 막 술 취해서 막 뻗어 있고 일 안 하고 그랬었다고 하던데.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군대 얘기가 좀 과장이 있잖아요. 전역하고 말하면 좀 과장 같은 게 있어서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게임 얘기 저랑 굉장히 많이 하고, 나중에 듣기로는 이제 졸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 학생들도 페이커 선수 같은 한국 선수, 페이커 많이 알아요. 페이커는 다 알죠. 제가 괴팅엔 돌아다니다가 T1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봤고, 롤 잘 모르는 사람도 페이커는 대충 알던데. 그 T1 유니폼 봤어요. 롤 유니폼. 괴팅엔의 구마유 씨는 이제 안 유명하죠. 아, 참고로 제가 그 롤 끊기는 거 해결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제가 이거 방송할 때 그 아이패드를 외장 모니터로 연결해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차단하고 하니까 정확히 원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차단하니까 안 끊기더라고요. 근데 롤은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나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일에 갑자기 필 받으면 그냥 새벽에 틀어놓고 하든지 뭐 그러겠습니다. 별도의 공지 없이.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맛집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롤은. 독일은 역사 석사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가 이제 4학기, 4학기고, 저는 이제 좀, 제가 이제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후회하는 게 그 몇 가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후회하는 게, 이게 약간 저의 특징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한국인 특?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징이에요.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된다. 이걸 해내야 된다. 석사가 4학기라고 돼 있으면 이걸 4학기 안에 안 끝내면 내가 막 5학기, 6학기를 하면은 약간 내가 패배자가 된 기분? 진 느낌? 나 무조건 3학기에 수업 다 듣고 한 학기에 논문 쓰고 끝낸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 애들은 그 석사 논문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1년 쓰는 애들도 있고 1년 반 쓰는 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기에 맞춰서 석사 논문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 한 학기 정도 더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석사 논문을 쓰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죠. 저도 이제 좋지 않나 생각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꼭 무조건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나이도 나이인데 이 4학기라고 주어진 과정을 4학기 안에 안 끝내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오스탈기? 오스탈기가 뭐예요? 오스탈기, 그쵸, 이거 오스탈기, 한국말로 하니까, 네, 오스탈기. 그 노스탈지가 그 향수잖아요, 향수병. 오스트가 이제 동쪽이거든요, 독일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합쳐가지고 동쪽, 그 동독에 대한 향수병. 전번에 옛날 신문 읽어줬을 때 충격 먹음. 무슨 충격이었죠? 광고하고 사람들, 그쵸. 막 비누 광고, 옷 광고, 막 일간 신문 자체가 한국보다 백수십 년 이상 먼저 나오지 않았나. 신문 문화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신문 문화는 아무래도 서양에서 시작된 거니까. 오늘 보여드릴 자료 중에 광고 영상도 있습니다. BC 정부의 프랑스가 이제 전쟁으로 막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태평성대라는 걸 약간 프로파간다로 광고를 해야 되죠. 선전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 광고들을 썼는지 그런 게 나옵니다. 패탱의 평가는 이제 자료 보여드리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오늘 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봤는데,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어제 파리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실 파리 해방박물관이 있습니다. 뮤세 들라 리베라시옹, 파리 해방박물관이라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BC 정부, 그리고 레지스탕스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파리 시내에 있는 박물관인데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다 보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한 2시간? 빨리빨리 훑어보시면 뭐 한 1시간 정도고, 이제 가격도 무료다. 그래서 파리 뭐 여행하실 분들이나 출장 오신 분들이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충분히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하 벙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하 벙커. 이렇게 지하 벙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노르망디 에 상륙을 하고 1944년 4월이었나? 하고 파리를 다시 점령한 게 이제 8월이었나? 그렇거든요. 날짜 제가 까먹었네요. 근데 이제 점령하기 직전에 파리 안에 있던 뭐 경찰, 국장 이런 사람이 이제 파리로 진군해오는 연합군과 몰래 이제 소통을 하죠. 근데 그 소통을 할 때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 그 지하 벙커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실제 그 지하 벙커가 있던 건물에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고 굉장히 깊어요. 계단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 좀 다리가 아프다. 이 지하 벙커에 막 이렇게 있습니다. 막 이게 문들이거든요. 막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게 그 지하 벙커 지도인데 샤워실, 샤워실, 화장실, 통신국, 전화하는 거, 그리고 뭐 사무실, 뭐 비서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세계사님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챗GPT에 이식시킨 다음 하루 종일 역사 관련 질문만 하고 싶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거 통신시설 잘 안 보이지만 막 전화기 그런 거 있는 거. 장제스의 독일 군사 고문단 이야기. 그것도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하 벙커에 있던 이게 막 그 가스 같은 거 걸러내는 거였나? 그래서 막 방독면 있습니다. 이게 방독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거. 혹시 공습 받으면 쓰려고 준비했던 방독면.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이거 방독면 쓰면은 가스가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공군에서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이거 썼는데 왜 이거 쓰고 제대로 썼는데 왜 벗기 전부터 가스 들어와요? 군대에 있는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원래 잘 쓰고 있다가 이제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려고 이제 벗고 참는 거잖아요. 근데 저 분명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냥 쓰고 들어갈 때부터 바로 코 맵던데. 근데 밀착이 잘 안 됐다고 하기는 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확인도 다 했고 애들 다 그러던데. 저 같이 들어간 애들.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도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저희 같이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절반은 그랬어요. 들어가서 막 그 조교인가? 조교가 뭐라고 막 설명하잖아요. 뭐 혼내면서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혼내면서 막 화내면서 설명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코 메워가지고 막 안 되던데. 정화통 훈련. 정화통 2개 있는 게 신형이라는데 훈련소에서만 보여주고 쓴 사람은 못 본. 대부분 고장이에요. 그렇군요. 머리끈 조절이 잘 안 됐다고 그럴까 말하면 잘 할 말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확인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좀 신기했어. 아직도 기억이 나서 그때 너무 매콤해서.